저는 이분을 보면은요, 제갈공명이 떠올라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아시죠? 꼭 그 제갈량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참 위기에 처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서 한번 구해보겠다고 나오셔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전북 익산을 한병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근데 한병도 의원님이 17대 때 처음 들어오셨잖아요. 예, 17대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5선 6선인데 네. 21대 22대 네. 3선밖에 안 돼요. 네.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예. 아는 분들은 예. 왜 중간에 그렇게 오래 쉬셨어요? 떨어졌죠.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요. 예. 제가 17대 때니까 30대에 국회의원 처음 예. 당선되고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왜 떨어지셨어요? 이제 경선에서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18대 때는 출마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 2번 더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네. 제가 새로 당선돼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회의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12년 만에 돌아온 한병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우리 그 김민석 총리님이 계셨는데 저는 거의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두 빵 터져서 웃고 그랬는데 그렇죠. 당선되고 좀 야인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런 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네. 많지 않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시간을 겪지 않고 쭉 자란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네. 솔직히 점수 잘 안 줍니다. 네네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바로 됐으면 고생은 덜 했겠지만 네. 오늘날 이렇게 훌륭하게 통치하고 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도 예. 그 아픔의 시간 동안 더 진주를 만들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단단해지시고. 예. 단단해지고. 예. 제가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하면서 모셨잖아요. 근데 제가 당 대표 하실 때 전략기획위원장 하면서 모실 때 그때가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검찰의 칼날이 정말 서슬퍼런 시기였고요.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왔을 때 예.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고 당원들의 힘을 규합해 나가는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확실히 그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한병도 의원님은 전략통, 기획통으로 유명하신데 그렇게 3번 동안 내리 쉬면서 혼자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고 나름 그 와중에서 길어올린 소득이라고 그럴까? 성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 육선을 쭉 했다면 지금 제가 정치 현실이나 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칫 목이 힘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내 세상이 그냥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정치 현장도 지금은 이제 당원들, 당원 주권, 당원의 힘이 높아지는 그리고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는 이런 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변화된 이런 시기에 이 좀 깊이 있게 대응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힘들죠.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힘들죠, 그게. 이게 일단 제가 나서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오는데 국회가 오기가 싫어요. 그리고 저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또 우리 의원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래서 본인이 위축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숙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내 스스로 그릇이 커져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제가 당당해져야 또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겨나가는 과정이 개인적으로도 어떤 성숙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겸손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은 혹시 이렇게 정치 생활 쭉 해오시면서 누구를 멘토로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문에 제가 정치를 17대 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었는데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그 노무현이라는 분한테 너무 사실 반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생활 속에 있다가 정치 현장으로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의원하면서 같이 모시고 일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말씀, 그분의 그 인간적인 미, 이렇게 여사님 몰래 그 담배 피고 싶으셔서 담배 하나만 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어떤 시대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때 정치가 거의 180도 저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좀 돈, 권력, 그리고 이런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당내 선거가 한 번에 깨끗해진 계기가 그 노무현 대통령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고, 그리고 현장만 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정신을 꼭 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역대 대통령 그 지지도라는 표현이 맞나? 아무튼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1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김대중, 박정희 뭐 이랬는데 예. 시간이 더 지날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진면목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고 그분이 추구했던 정치 철학, 가치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새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의원님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동료이고요. 저는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이렇게 원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동료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어지간하면 제가 면접을 안 씁니다. 면접을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면접을 해서 뽑아봐라. 당신들이 같이 일할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그 직원을 뽑으면 만장일치로 뽑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면접을 안 보더라도. 이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함께 노냐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떤 의원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게 없이 그렇게 자기 정치를 까딱 잘못하면요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그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한해 의원실 자체도 이건 공동체인 거거든요. 생각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화로운 과정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요즘은 좋아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거의 안 바뀝니다. 저는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바뀐 직원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 새로 본인이 뭐 원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하는 거 외에는 제가 이렇게 그만두라고 막 한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항상 화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 보면 이제 다 보좌진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김병기, 이해운, 강선호 다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놀라고 그랬던 것은 야 그래도 보수 쪽에서 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전에 대선 때 반성하고 온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어게인도 외치고 내란도 옹호하고 저런 사람을 굳이 부른단 말이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려할 게 좀 많이 있었다 무지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좀 많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믿으니까 한번 보자 했는데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온 그 막말이나 그것은 좀 사안이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막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그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마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해운을 좀 보수 쪽에서 발탁한 건 이런 상황은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도 알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검증하면서 이런 것까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재산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뭐 논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 개인이 회관에서 이런 한 행위까지는 청와대에서 파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 몇 명이 모여도 생각이 다양하고 이 큰 나라를 운영하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무지개로 어느 제가 방송을 보니까 표현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해서 그것 또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명을 하시는 단계이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욕하는 과정, 지금 어떤 우리 지지자들이 고민하고 또 비판도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전부 지금 참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원내대표 과정에서 네. 또 원내대표 되시더라도 아마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11일이면 예. 청문회는 지금 날짜 잡혔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잡혔다는 예. 얘기를 예,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날짜 잡는 예. 것도 지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쭉 보지만 어찌 됐든 김대중 대통령의 세심함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획기적인 생각 예. 이 좋은 점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쓴다. 처음에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송미령 장관 유임시켰지, 예. 권오을 보훈부 장관 했지, 그다음에 또 국민통합위원장 누구죠? 이석연. 네, 이석연. 했죠. 맞습니다. 또 여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잘 되면 그야말로 통합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님 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그 틀이 김대중 대통령님 때 사실 하신 겁니다. 고문받고 어려웠고 힘든 과정 그리고 정말 정권을 획득하기 최초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까지 일부 포용하고 보수 쪽 사람을 비서실장을 시키고 하면서 비서실장을 그렇습니다. 김중권 맞습니다. 실장을 시키지 역시 다 않았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자, 다음에 우리 악소리 났죠.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연정까지 예. 제안을 하면서 같이 국정을 운영하자 야당에 오히려 제안을 해서 우리 당내에서 그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여당 쪽에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사는 안 됐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국정 전체를 보고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합리적인 보수는 끌어안을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합리적인 보수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정을 하면서도 갈라치기 안 하시잖아요. 실제로 보여주면서 일부 포용할 건 포용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굉장히 힘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건 막 이렇게 축소하고 규모를 작게 하려고 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더 넓게 발걸음도 크게 하면서 좀 더 중도층까지 이렇게 합류하고 합리적인 보수까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시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문제가 나오는 건 대통령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주 냉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최종 이용 문제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힘을 좀 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혀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힘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예.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때 좀 빠지는 게 편한데 뭐하러 원내대표 하십니까?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청이 이 여당과 야당이 다른 건 야당일 때는요.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있을 때 대표님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저희끼리 하면 됩니다. 근데 여당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당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이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합을 해서 해야죠. 그러면 사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님께 있어야 됩니다. 선거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요. 우리 선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걸로 평가되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요. 저희들이 대부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당에서만 결정하고 정부에서만 결정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결정을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국정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현재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법안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는 것을 촘촘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은 대통령님께 힘이 되는 그것이 여당이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책임과 무게가 커진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 체계가 회의 체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의는 그냥 당정청 회의 지금도 하고 있고 하면 되는데 저는 과정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거, 큰 것까지 서로 논의를 하고 원내에서는 주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검찰개혁법안 매달 언제까지? 이번 회기 내에 이번 달에는 어떤 거? 이걸 원내 수석실에서 계속 논의하고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청와대 정책실하고도 항시 소통하고 부처 불러서 소통하고 그래서 이 과정 관리가 잘 되면 국민들이 저기는 집안도 잘 되고 화합도 잘하고 주요 뭐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추진력 있게 하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 대통령님께서 국민들로부터 그 사랑과 신뢰를 더 크게 받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야당 때하고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시면 예. 일단 지금 잔여 임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개월인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8개월만 할래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후보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정확히는 잔여 임기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예, 근데 5월 8개월 얘기를 해요? 네, 5월 중순까지가 당원에 따라서 잔여 임기가 예. 5월 중순까지고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한 달 정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그래서 5개월. 그래도 됐으니까 지방선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최고위원회에서 하면 4개월 내지는 5개월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그 다음에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현재 위기를 빨리 수습을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정청 회의를 과정 관리에서부터 일정별로 계획을 짜서 일을 해나가는 이걸 지금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예. 아예 이번에 그런 것을 당내 규정을 바꿔가지고 네. 이번에 뽑는 원내대표도 원래 원내대표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네, 1년입니다. 1년. 예. 1년 하게끔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는데 예. 이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긴급히 잡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당내에서 좀 준비하고 그럴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아마 논의를 해서 다시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일단 그것을 미리 안 바꾸고 하면은 선거는 또 해야 안 또 해야 되겠습니까? 합니다. 예. 해야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한 의원님은 뭐 4개월만 하겠다, 5개월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또 후보자마다 다 다르는데 이번 원내대표에 임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4개월만 할 테니까 저희를 찍어주십시오라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건 조금 오로지 당원에 따라서 일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게 불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그런가요?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네네. 윤석열 나왔을 때 예. 그때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반영되는 대선이어서 네네.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인기가 엄청 없었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쪽 참모한테. 예, 정 뭐 한번 생각이 있으면 예. 나는 개헌하고 뭐 저기 하고 물러난다고 이야기하면이나 예. 찍어줄까? 그 누가 지금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노?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그걸 또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의 중심을
이 뭐 내가 원내대표 되고 안 되고 그거 그렇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해보면 의원님들 마음을 사야 되고 또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이게 일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 보장이 되는 거지. 원내대표 됐는데 당정청 회의 체계도 이게 엉망이고 대통령님도 잘 모시지도 못하고 사고나 치고 그럼 뽑아주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평가받고 성과로 평가받을 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것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을 시켜봤는데 정말 당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이 되고 잘하네? 더 해. 라고 막 저를 밀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상관했는데 못해. 그럼 제가 하고 싶다고 절대 안 되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출마 유무를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래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과를 그 내는지 그것을 그 사고의 중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시면 지방선거가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내란 청산해야죠. 민생경제 챙겨야죠. 그런데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4,400도 넘어가고 뭐 지금 이러다가는 곧 5,000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보면 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팍팍하고 실물로 느끼는 경제가 이거 좋아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꽤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20대 젊은 층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막 더 이상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경제가 잘 돼야 선거도 뭐 잘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경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제가 기재위원들하고도 좀 토론을 해보면 주가는 저희들이 5,000위원회를 뛰었는데 예. 5,000까지 가겠다라는 좀 희망적인 평가가 많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서 그건 아주 깊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특히 우리 젊은 층과 지금 현장에서의 그런 활기가 주식만큼 느껴지냐?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대통령께서 지금 5대 주요 과제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 국가 운영 자체도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5극 3특 체제로 가서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저희 체계가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그 국가 예. 경제가 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수출 이것도 비중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이번 창업 중심 사회로 AI 대전환이 되면서 이걸 기반으로 창업 중심 사회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펀드나 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해서 작은 창업부터 그 뭐 좀 더 큰 기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 재원을 배분을 해서 그 활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의 기운, 쉽게 창업하고 성공한 것들이 지역에서까지 많이 일어나면 각 경제가 이렇게 실비축점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고 정부에서 지금 바로 계획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지금 5국 3특 얘기하셨는데 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이런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통합이 되면 경제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국가 단위도 최소한의 규모가 돼야 그 자체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군만 보더라도 이게 활력을 경제나 이런 것들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18,000명의 어느 군 단위가 있으면 자체 경제 규모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아야 식당도 잘 되고 빨래방도 잘 되고 뭐 건설도 잘 되고 할 텐데 인구가 작으면 그게 규모가 더 큰 도시로 그냥 바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전, 충남 같은 최소한의 지역 단위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특히 재정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그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중앙 재정을 지방 재정으로 좀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할 수 있는 재정 구조도 바꿔주고 그 통합을 하고 나면은 인구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큰 단위를 최소한의 대한민국도 큰 그룹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인구가 많으면 내수의 시장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고 그런 예, 거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전에 이제 통합을 하려면 뭐 어떻게 빨리 만들어서 광주 전남은 뭐 광전이라든지 네. 뭐 대전 충남 하다 보니까 대충이 됩니다.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단체장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네. 시기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속도감을 아주 내고 있습니다. 토론회 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도 많이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대전 충청도 과거에는 이제 야당에서 주정을 했는데 저희 쪽이 그 속된 말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좋다 통합하자. 이게 좋겠다. 대전 충청이면 지금 대전 충남 충북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 충청입니다. 대전 충남만 그렇습니다. 하는 거니까? 예. 우선은 이렇게 하고 뭐 예. 광주 전남도 전북은 아니고 광주 예, 전남. 예. 그래서 5극의 한 축이죠. 예.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요. 좀 그 정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특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AI 예. 분야라든지 뭐 전북 같은 경우 뭐 친환경 그 환경을 그리고 농생명을 기반으로 한 경제 규모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통합을 하면은 그 지역마다 특징에 맞는 산업군을 그 형성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역민들도 관심들을 많이 가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광주 전남이 합쳐지면 네. 전북은 상대적으로 더 왜소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징이 전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새만금을 기본으로 그 이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새만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걸 지금 정부와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속도로 보면 오히려 대전 충남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광주 전남이 먼저 될 것도 같아요. 네. 일단 두 단체장이 만나서 뭐 사인도 하고 거기는 일단 지역 의회 구성이 다 거의 민주당이니까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착착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광주 전남 이렇게 이제 두 시장하고 지사가 만나서 사인을 했는데 통합이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 모든 후보들 다 보이겠죠. 그래서 궁금한데 예. 가만히 보니까 뭐 이제 또 대라는 보장이 없지만 안 합쳐지면 내가 또 시장하고 또 지사 해먹을 수 있는데 그걸 합치면 한 명은 안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기분 좋게 사인을 한다고? 이건 뭐지? 혹시 이렇게 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치면 다른 후보들 달라붙는 것을 아예 쳐낼 수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상황이 예.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쉽지 않다고 하면 판을 그 흔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판이 확 틀어지면 예. 이 공간에서 내가 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각 후보별 그 기대 계산이. 또 이제 지금 시장님과 도지사님도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은 다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경쟁을 해보고 싸워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조국 신당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로는 뭐 다른 당이기 때문에요. 저희 예.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번에 모두 승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아마 저희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요, 그 국힘에서랑 그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흔들기 위해서 난리 나죠. 아마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 동력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탄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에서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선의의 경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여론 또 호남의 여론도
그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여기서 흔들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제 지역구를 가도 그게 많이 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막 이게 저희들이 그 허무한 걸 많이 봤잖아요. 예. 지금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뭉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진짜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피땀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화와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민들이 그 땀과 열정으로 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국 됐는데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오니까 공든탑에 한꺼번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저희들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올 거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오니까 국가 전체가 한꺼번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이 또 그걸 새로 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꼭 승리해야 이러한 무도함 정권이 쉽게 바로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틀을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승리를 해도 압도적으로 해야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기록이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예. 18개 단체장 중에서 14개 그렇습니다. 했던 예. 것이 최고 기록인데 대구 경북 빼고 예. 이번에는 정말 대구 경북에서도 좀 대구 경북이라고 대한민국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뭐 좀 의미 있는 그런 예. 변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조국혁신당이 입장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권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뭐 국힘에서는 넘어다 볼 수 없는 호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한번 후보를 내서 붙여보겠다.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 듯한데 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 좀 전략적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후보를 내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저희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가진 중차대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국힘과 이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준동을 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주 여유 있는 선거면 또 뭐 전략적으로 뭐 같이 힘을 합친다든지 뭐 후보를 뭐 경쟁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예 저는 완벽히 내란 준동 세력을 확실하게 진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번 지방선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일체 뭐 후보 다르게 내서라도 어느 이 내란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그 어떤 공간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뭐 1%, 0.5%라도 그쪽의 공간을 우리 분열로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특검 이제 지금 발의는 했나요? 네.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요. 2차 특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1차 3대 특검 저도 사실 매우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여론조사해 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 예. 만족을 못해요. 예. 상당히 뭐 막는 것도 없었고 이 정부에서 밀어줄 마음도 크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아, 특검이요? 예. 지금 아직 이제 분위기가 예. 아직 내란 세력들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정서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직위원 재판부나 이런 건 굉장히 진지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이쪽 그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적 문제도 워낙 이게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 새로 나온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이 그 전에 소문이 있었던 것들 나왔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특검을 해서 그거까지 싹 마무리를 하면 국민들이 좀 기대에 더 부응을 하지 않을까
핵심적인 문제들은 그래도 특검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기소가 됐다는 저는 성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성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내란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동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2차 특검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실히 내란은 단죄를 이번에 끝내야 된다. 예. 그리고 전에 제가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그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윤석열 계엄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전두환 때 이걸 끝장냈으면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이기는 걸 그때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러한 무도한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저는 무서워서 대법 없어서 이거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정리를 못하니까 예.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예. 향후 우리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이런 건 아예 상상도 않고 일어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법적 특검도 다시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사면은 확실히 마무리해서 사면법도 개정을 해서 확실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완전히 티끌까지 다 털어내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말씀 다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끝으로 네. 트럼프 하는 거 보고 진짜 우리도 놀랐고 세계 각국도 저래도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엄연한 주권 국가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냥 폭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대통령 데리고 오고 그 베네수엘라 앞으로 우리가 통치할 거야. 그럼 트럼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어쩔 겁니까? 현실인데. 네. 또 뭐 그린란드도 지금 신경 무지하게 쓸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을? 그러니까 이제 참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니까요. 예. 과연 이제 다른 국가를 그렇게 침탈하는 건 뭐 침탈이라 뭐 이렇게 침공. 네, 하는 건 객관적인 표현을 쓰고. 네,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당이고 또 뭐 미국, 중국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옳고 그름 또 우리 이게 국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외교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부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침공하기 전만 해도 우리는 아마 주식시장 오른 것도 그런 기대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어찌됐든 새해 첫 정상회담을 국빈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로서도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를 그렇습니다. 예. 보여주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새해 첫 국빈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럼 올해는 한중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겠구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작살낸 것은 마두로가 중국, 러시아하고 좀 가까워지는 차원이어서 그런 예.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이 타이밍에 또 시진핑하고 회담을 갖는 거 참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푸는 것이 제일 이제 좋겠습니까? 중국 문제는 이미 갑자기 잡힌 게 아니고요. 이 베네수엘라 사건이기 전에 아마 국가에서 청와대에서 외교 전략을 다 짜고 있을 겁니다. 그냥 퉁퉁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중국은 이 시점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는 걸 이미 청와대에서 과거에서 준비해 와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는 건 아무 전략적 의미가 뭐 지금 해석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교 문제 이런 건 이제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떠한 예. 외부 상황이 생겨도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번 에이펙 예.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고요. 정말 이 실력이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예, 생각을 예. 했고, 그리고 관세 협상 하는 거 보면서요. 제가 지금 대통령님 모시고 일한 게 그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예. 당대표 모시고 또 민주당 그 대선 캠프 때 제가 종합상황실장 하면서 이렇게 옆에 모셔봤잖아요. 그때하고 또 달리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렇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건 미국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경제적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강단 있게 하시는 모습 보고
그냥 여기 모든 문제는 맡겨도 아주 구기에 맞게 매번 판단을 하실 거라는 저는 저번에 그걸 보면서 아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이 생기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고의 3년이 그렇습니다. 약이 네.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3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인고를 해온 우리 한병도 대표님이 예. 대표님이 아니고 네, 지금 아이고. 후보님이 앞으로 네. 펼쳐주실 경륜에 네. 네. 엄청나게 기대를 갖는 겁니다. 네, 네. 예. 이제 원내대표 되시면 네. 또 바쁘시겠지만 네. 되셔도 꼭 한번 나와주세요. 네.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 때 나와가지고 대표가 돼도 꼭 한번 나오겠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나오시고 결국은 또 그만두게 돼버려서 아쉬워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예. 꼭 초대만 해주시면 예. 정말 감사하게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예. 이제 그래도 출마하셨으니까 네, 네. 짧게라도 네. 우리 애청자님들과 국민들께 네. 또 당원 동지들께 네. 한번 새해 인사 네. 그리고 이번에 후보로 나셨었으니까 네. 지지 호소 네,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네, 말씀하시죠. 예. 그 제가 후보로 나서는 거 뭐 개월수 뭐 기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당내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수습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오늘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화합하고 과정 관리까지 될 수 해서 빨리 성과를 내서 대통령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데 한병도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안에 아주 큰 바위를 항상 안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병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